동물과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하고 그래서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배우 조지승입니다. 오늘은 아주 거칠고 무거운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정, 자, 경, 쟁. 19금 아니에요. 오늘은 대형 유인원들을 예로 정자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대형 유인원에는 침팬지, 보노보, I love 보노보 너무 좋아요. 그 오랑우탄, 고릴라, 그리고 우리 인간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오늘 유인원들로 정자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침팬지부터. 승자의 미소. 좀 더 작게 해야겠다. 오랑우탄은 뭔가 볼을 빵빵하게 빨갛게. 그리고 고릴라. 너무 크게 그렸는데? 너무 까먹고.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나뭇잎을 그리는 거예요. 그 매운 고추를 그리는 게 아니고요. 보여드릴게요. 꼭 보여드릴게요. 짜란! 이 대형 유인원 중에서 침팬지가 가장 작죠. 보노보랑 침팬지가 비슷해요. 평균적으로 한 44kg 정도가 되고, 오랑우탄과 인간은 비슷해요. 한 평균적으로 75kg 정도가 되고, 우리 고릴라 씨는 169kg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의 고환 크기를 알면 놀라실 거예요. 제일 큰 고릴라의 고환은 30g이래요. 그런데 고릴라 크기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침팬지의 고환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118g이에요. 4배나 커요, 고릴라보다. 그래서 제가 나뭇잎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아니, 왜? 몸이 제일 큰 고릴라가 가장 작은 고환이라고 할까?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신체 기관인데. 정자 가방이라고 할게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고릴라는 지갑 정도로 들고 다니는 거고, 인간과 오랑우탄은 뭐 보스턴백, 그리고 침팬지는 캐리어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 아니에요. 생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 그래서 번식 체계를 먼저 이해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고릴라부터 보자면, 고릴라는 실버백이라는 가장 강한 등에 이렇게 회색 빛깔의 털이 있다고 해서 실버백이라고 부르는데, 그 수컷과 그 수컷의 아이들, 그러니까 암컷들 여러 마리로 구성된 무리를 지어서 삽니다. 이 수컷은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자신의 무리에 있는 암컷들과 아이들을 지켜내고 그렇게 이끌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수컷이 이 실버백 수컷의 무리에 있는 암컷을 짝사랑하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암컷과 짝짓기를 할 수 있느냐? 교미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실버백을 물리쳐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절대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릴라는 자신의 무리에 있는 2-3마리의 암컷만 임신시키면, 수정시키면 되니까 그에 맞는 양의 가방, 정자 가방을 달고 태어나는 거죠. 이런 걸 하렘이라고 해요. 이런 번식 체계를. 그럼 이제 침팬지를 살펴볼게요. 왜 계속 웃으세요? 부끄러우세요? 나 오늘 도복도 입고 왔는데 마음 단단히 먹고 왔단 말이야. 제가 아까 경고했잖아요. 거칠고 무거운 이야기라고. 침팬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침팬지는 보통 20마리에서 150마리까지 되는 무리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도
알파 수컷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릴라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암컷을 독차지할 수도 없고요. 침팬지 무리에 있는 모든 수컷들은 그 무리에 있는 모든 암컷과 교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컷들 역시 모든 수컷과 교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침팬지 한 마리가 나 우리 무리에 있는 50마리의 암컷과 교미를 했어. 그러면 그 모든 50마리에게서 나의 자손을 기대할 수가 있느냐? 아니요. 왜냐면 그 암컷들도 50마리씩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자손이 태어날 확률이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팬지들은 많은 양의 정자를 생산해야지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자 가방이 캐리어가 되는 거죠. 씨를 최대한 많이 뿌려야 수확을 할 수 있다. 이게 너무 경박한가요? 이렇게 정자 경쟁으로 인한 고환의 크기가 결정됐다는 거. 우리 오랑우탄과 인간들은 고릴라와 침팬지 사이의 중간의 크기예요. 이 정자 경쟁의 이야기를 좀 더 해봅시다. 정자가 있어요. 근데 정자 한 마리는 정자 수백 마리보다 느려요. 정자가 여러 마리 있어야지, 여러 마리가 함께 유형을 해야지만 더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신기한 거는 같은 몸에서 나온, 같은 아빠에게서 나온 정자들끼리 협동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수컷에서 나온 정자들과 협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같은 친척들, 같은 DNA가 있는 그런 정자들끼리 협동을 한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전주희 씨는 전주희 씨끼리 협동을 하고 경주김 씨는 경주김 씨끼리 협동을 해서 우리 자손을 만들자 협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자 경쟁, 정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진화해 왔어요. 한번 적으면서 정리해 볼게요. 바램. 우리 인간도 대단해. 고릴라보다 큰 고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자 경쟁의 키워드는 치열이라고 할게요.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며 번식을, 자신의 자손을 생산하기 위한 경쟁을 해왔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재미있을 것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침팬지가 캐리어라면 고릴라는 지갑, 인간과 오랑우탄은 보스턴백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고환이 고릴라의 고환보다 커요. 근데 고릴라는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일부 일처제를 따르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보다 고환이 작은 고릴라도 일부 다처제를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일부 일처제를 선택한 걸까요? 제가 이걸 의심한다거나 일부 일처제가 우리와 안 맞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인간일까? 인간은 왜 인간일까? 인간은 왜 일부 일처제를 선택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다들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자 하면 인간이 조금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번식 욕구라던가 그런 자손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계속 생각이 바뀌거든요. 저는 뭐 중학교 때는 나는 고등학교 때 결혼하고 싶어. 그 어린 신부 영화 보고 빠져가지고 나는 고등학생 때 결혼을 해서 빨리 막 귀여운 어린 신부가 되고 싶어. 그랬다가 또 크면서 나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요즘 지구가 너무 위험하고 환경이 막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너무 힘든 세상에서 살게 될 것 같은데 아이를 낳아야 하나 이런 고민도 했다가 계속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인간 수컷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낮으니까 고환이 고릴라보다 큰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상상하기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요. 정자 경쟁의 이야기는 부끄러우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부끄럽게 빠이.